오늘 뉴스탑10이 꼽은 1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법사위는요,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저희가 이제부터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 장면을 길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백혜련 위원님이 동의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대변자님, 법안 아세요? 법안 내용 아세요? 법률안이 뭔지 아세요? 법안도 법률에서 어떻게 법안하고 국회의원 BJ처럼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과학자로 연락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 차분히 풀어볼게요.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이유, 이도원 의원님. 네네. 야당은 본인들 협의 없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거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 어제 오늘 벌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부동산 관련 법들을 처리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서 반영해서 뭐 집값을 잡겠다 하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국민의 세금,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인데, 그렇죠. 충분한 토의 심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국회법 58조가 대체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법안이 처리되느냐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체토론, 축조심사, 그다음에 찬반 토론, 그다음에 소위원회도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어요. 물론 여당에서는 그 절차도 국회법에 보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뭐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회, 특히 상임위 운영은 여야 간의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간사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왔는데, 그런 합의 없이 또 일방적으로 해온 점도 굉장히 문제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난 15일이었죠.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이 굉장히 민생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서 국회에서 법 처리 안 해주면은 정부 대책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당이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역할은 삼권 분립 아닙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청와대 요구,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법안을 마치 거수기처럼 저렇게 통과시킨다면은 통법부라는 그런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정대 국장, 오늘 이 고성의 두 장본인 조수진 의원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뭐 이러라고 민주주의 외치셨습니까? 라는 이 말들이 과거에 두 사람이 꽤 인연이 깊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조수진 의원이 95년에 이제 기자가 됐는데, 돼가지고, 동교동계를 출입을 했거든요. 근데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민주당, 1988년에 평화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아하. 계속적으로 같은 이제 당에 있는 사람을 계속 출입하는 기자 관계였으니까 서로 아주 잘하는 관계죠. 그런데 이제 오늘 거의 이제 같이 말다툼,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앉아있으니까 다툼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을 안 지키느냐 이 얘기죠. 사실은 이제 법사위든 어떤 상임위에 이제 법안을 올리려면 상정해야 되는 거 이제 동의를 받고, 또 이제 순서가 있어요. 뭐 대체 토론, 소위 구성해서 다시 축조심의, 그다음 찬반 토론, 이렇게 해야만 이제 나중에 최종 표결까지 가는 거거든요. 절차가 있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본의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거의 기습적으로 하니까 이러려고 민주주의를 위치셨냐. 왜냐면 윤호중 의원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제가 그때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요. 그때 이제 막 전두환 정권에서 학원 자율화가 막 뒤던 때였어요, 그때. 예. 그때 이제 학자 추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사실은 프락치 사건 때 투옥이 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법사위원장이요. 어쨌든 이제 학생운동, 전대협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 인연이 서로 있어가지고 왜 민주주의 열심히 외쳤던 사람이 이렇게 기습처리 민주주의 원칙을 안 지키느냐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당신 그동안 계속적으로 야당, 민주당을 출입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서로 약간의 냉소적인 그 내용을 섞어가지고 서로 이제 약간 비꼰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좀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9분입니다. 보안정보 시스템에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반영 폐기 요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대한반영 폐기한다고 의결했어요? 했습니까? 이거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심사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착오 저희들이 고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어제 국토위하고 기재위처럼 그렇게 강행 처리하실 겁니까? 법사위 열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가 돼 있다, 전선망에. 이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통합당 의원들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법안 소위도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처리일과 처리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위 구성이라든지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원 중에서 김도욱 간사가 말씀하시고 나서 상황이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11분, 그러니까 법사위 개최하자마자죠. 처리일과 처리 결과를 지워버렸습니다. 당당하다면 이것을 공백으로 지워놨을까요?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워버린 겁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법사위도 열리기 전에 전월세법이 처리가 됐다. 그게 전산망에 떠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조수진 의원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법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안 대안으로 병합해서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냈던 법안은 폐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오전 8시 39분은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이라는 겁니다. 열리기도 전에 마치 법사위 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이 나오고 나머지 의원들의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미리 반영해서 국회 전산망에 저렇게 대민 반영, 대안 반영 폐기라고 다 떴다는 거죠.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뒤늦게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처리 결과 미처리라고 수정이 됐다는 건데 이걸 지금 여당에서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라고 하지만 미리 시나리오가 우린 이렇게 할 거다. 야당이 어떻게 나오든 협의하지 않고 당행 처리할 거다라는 것을 국회 사무처에 말해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업무상 착오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도 2015년부터 국회를 출입하고 국회에서 또 업무를 봤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전산만 처리까지 할 거라면 야당과 상임위를 여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여당 입장에서는 요식 행위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업무상 착오라면 이 전산망에 입력을 한 국회 사무처 담당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이 과연 이렇게 될 거라는 언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아무런 언질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행정착오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준엄한 국정조사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저 스크린샷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업무상 착오다 이렇게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국회 상황이 좀 숨가쁘게 돌아가서요. 저희가 직접 보는 게,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판단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장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이 된 후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야당 의원들에게 이런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얘기해서 민주주의는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 전체 회의에 올라오지 않으면 발언위원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그쪽에 회부하려고 하는 게 혹시 그쪽에는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걸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를 이어간 끝에 결국 퇴장을 했습니다.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 정권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전 정권을 적폐라고 몰아붙였으면 전 정권처럼 안 해야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독재하는 것, 그건 독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어차피 위원장께서는 토론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전문가인 법무부 장관하고 주고받고 토론해본들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런 공방 난타전 끝에 상임위 문턱을 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넘었어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들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김종욱 교수님 보셨을 때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좀 발빠르게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뭐 민주당의 입장은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3법하고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것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또 그다음에 2017년부터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던 임대차 3법 이 두 가지가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저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완성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좀 급하게 먹다가 체하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얘기해봤자 야당은 반대할 거다. 반대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된다면 타이밍상 10월달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서 지금 어려운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를 좀 신뢰하지 않는 집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내서 나름대로 이 상황들을 잘 커버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이 민주당의 어떤 속내였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예.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먹다 보면 그 입법 과정에서 거의 사각지대와 틈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본래 의도와 무관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적어도 1,100만 표라고 하는 것들을 얻은 야당과 일정한 대화 타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은 오늘 오전에 법사위 회의 직후에 곧바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의사일정도 제멋대로 잡고 법안도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법안만 앞으로 내고 국회는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병합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무가내라도 이런 독재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 법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주당의 안하무인, 국민 무시, 이런 일당 독재 국가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 상황을 똑바로 좀 봐주시고 민주당의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의 독주다. 막으려면 우리는 장외투쟁 방법밖에 없다. 이동님, 제가 질문하는데 약간 미소를 띄우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좀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작년이죠. 통합당이 1년 내내 장애투쟁했는데 뭘 얻었죠? 그러니까 정치, 특히 투쟁이라는 것이 분명한 목표와 전략, 전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통합당에는 기본적으로 전략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정말 시끌벅적하게 단식을 했었죠. 네. 근데 뭐 때문에 단식했었죠, 그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식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손학규, 이정미 두 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 않으면은 정말 굶어 죽겠다 이런 각오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토하겠다고 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4%, 이른바 4+1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통합당이 협상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현재 의석은 여당 150석, 그 다음에 통합당 120석이 된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180석, 103석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죠. 이런 전략의 개념이 없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8자리 받아들였다면은 조금 상임위가 달라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못 받아.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략, 전술 가다듬고 장외투쟁도 해야지. 우리 103석밖에 안 되니까 103석이 작은 의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도 기본소득에 기본주택에 정책 새로 내가지고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지지율을 얻습니다. 103석이 왜 작은 의석입니까?
의원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하고 당이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여당 180석 갖고도 흔들 수 있는 게 그 제일 야당인 거를 알겠습니다. 통합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전술 없는 장애 투쟁은 무소용이다 뭐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사실 어제 국회 상황도 오늘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등 종합부동산세 등 13건의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의사 일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에서 안을 내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신 게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의 추가 상정 여부에 대하여 기립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의원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의사 일정으로 추가 상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재를 해라. 자유도 독재 앞잡이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직접 판단을 돕기 위해서 오늘은 국회 상황을 좀 가감없이 영상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정대 국장, 어제도 사실 13개의 법안이 반나절 만에 이제 처리가 됐는데, 물론 뭐 여당도 여당나라의 입장이 있을 거고 야당도 왜 우리 대화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냐, 날치기 하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시민, 국민들일 텐데 만약에 이게 졸속으로 처리됐다면 이 법안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저기에 이제 기립해가지고 찬성하는 사람 다 해가지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아마 기립한 분들도 자기가 뭐를 찬성했는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법안이 각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잖아요. 한 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게, 한 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득세법 하면 무려 19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의원들이 19개 법안 서로 비교해보고 정확히 알았겠는가?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토교통위, 그다음에 기획재정위, 그다음에 행정안전 이 3개에서 13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13개 법안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총 무려 44개나 돼요. 그 원래 갖고 있는 거 다 보려면은. 그러니까 잘 보지도 못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저게 이제 상정하고 대체 토론이라고 하는 건 서로 뭘 바꾼다 이런 게 아니고 큰 틀에서, 큰 대자에다 몸체자니까 큰 틀에서 토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전체가 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데, 축조 심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조항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또 표결까지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전체 위에 넣어가지고 찬반 토론을 해야만 이게 법안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안 지키고 아주 기습 상정해서 기습 표결한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 부동산을 문제를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당장 언론에 나온 게 뭡니까? 당장 지금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1, 2주 안에 전세가 1, 2억씩 올랐지 않습니까? 즉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모두 다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를 사는 사람이 하는 월세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임대차법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일이나 아니면 8월 4일 날 전체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통과되게 되면 이 전세와 관련된 임대차법과 관련된 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하반기에서 시행이 돼요. 그런데 그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일반 서민들한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여당은 시급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경중을 둬야 되는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 개원사에서요, 21대 국회를 향해서 협치를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일단 첫 단추 협치는 지금 잘 안 된 건 주지의 사실인데 정해철 평론가님. 야당 입장에서 보면요. 21대 개원 전에 상임위원장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포기한 것 자체가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두고 보면 그때 상임위원장,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된 국토위원장 등을 다 포기한 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법사위원장 야당에게 내주는 관행을 여당이 끊어내면서 법사위를 사수했었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으로 보면 상임위 가져가느니 민주당에게 국정에 무한 책임을 주겠다는 이런 선택이 의원총회에서 공감을 얻었고요. 당원들이나 이 보수정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 부분이 사실상 당시에서는 여론상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 하더라도 당장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허점이 많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벌기 위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어야 된다. 그랬다면 저런 식으로 소위 구성이나 축조심사까지 생략해버리는 법안 통과는 있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가능하면 미래통합당이 어떤 명분이나 또는 강성 지지층의 여론보다는 조금은 시쳇말로 치사하더라도 실용적인 정치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100석으로 줄어든 의석에서 21대 미래통합당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20분 넘게 법사위 아수라장 상황을 저희가 가감없이 보여드렸습니다.